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범주 씨가 어제 전화 와서 사주 풀이하고 이름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온 사주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기 드문 경우인데, 아버지가 18살 때, 본인이 18살 때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가장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23살 때, 이제 이렇게 중매가 이제 들어왔나 봐요. 시골에 이렇게 보면 이제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신랑 되실 분은 26, 그렇게 3살 터울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궁합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자, 범주 씨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사정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26살 먹은 신랑 쪽에 어떤 혼처가 좀 나와가지고 이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궁합을 그쪽에서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철학관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주를 쉽게 해서 이제 속여갖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줬나 봐요. 이런 경우 드물거든요. 요즘에 궁합 보기 위해서 사주를 달라 이렇게 하는 집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론 조금 나름대로 좀 집안이 좀 살만하고 이런 것저런 거 좀 부모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 궁합보다는 얘기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나이가 좀 벌써 23, 그러니까 한 20년 넘었는데, 24, 5, 6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는데, 궁합 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궁합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사주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참 희한한 경우다. 근데, 그 어머님 생각에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살림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 신랑 쪽에는 조금 이제 살만한 어떤 그런 이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딸내미가 이래저래 고생도 심한데 빨리 이제 결혼을 시켜야지 본인도 이렇게 좀 가볍고 딸도 고생하는 것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들 낳고 안정적인 생활을 사는 게 그게 또 행복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엮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단 딸을 아빠가 있을 때 결혼시키는 거하고 엄마 혼자서 이거 자식들 결혼시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전화 온 김범주 씨가 전화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혼해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부부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습 사주예요. 그게 차갑고 습한 사주는 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잠자리 같은 게 오히려 그게 좀 부부 생활이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상당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자꾸 멀어지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참에 우리 당신도 힘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했대요, 이혼을. 그렇게. 근데 사주 자체가 이 오행,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강한 사주가 대표적인 게 육친떡이 없어요. 육친떡이라니까 부모, 남편 떡, 자식 떡, 이런 육친떡이 이렇게 약한데 이 개수가 굉장히 수가 많은 사주야. 그러니까 겨울 사주죠. 거기다 목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자 사주에서요, 이렇게 수렴하는 기운이 음기운이잖아. 여자 사주잖아. 근데 화기운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우울증이나 몸이 안 좋아서 잘못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차가운 사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사주인데,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범주 씨 사주인데, 경술년, 개미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났어요. 그 이 사주가 실질적 계절상으로는 이제 한여름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지금 다 가을, 겨울인자죠. 이렇게 때는 한여름 날씨가 아니라고 봐야 될 때는. 8글자가 전부 다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늦가을이고, 이것도 가을. 그러니까 가을, 겨울 아주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전체 사주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한으로 봐야 되는데 습한 기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돼요. 그러니까 한습 사주. 이런 사주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돼, 화. 목화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주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장간에 물 정화 하나 있는데 여기 정화 하나 있고 술, 신정 여기에도 정화가 이렇게 2개 있어요. 근데 입을 가지고는 지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주는 태양이 떠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습을 제거해서 이 컨디션을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이 신장 방광 주관하는 수가 너무 강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화가 없으니까 이 목기운이 간, 담낭, 화기운이 심장, 소장, 토기운은 뭐 비장의장이 그런다 견딘다 하더라도 금이 있고 지금 여기 중요한 목화가 지금 빠져 있죠. 그런 목화와 관계되는 거하고 이 수의 이 비뇨기 계통, 특히 여성들은 자궁이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건강에 안 좋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가 떠야지 사람도 일광욕도 하고 식물도 동물도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가져졌는데 이 사주는 지금 화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흐린 날씨에 혹은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한습이 조하고 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일단 몸이 안 좋아져요. 거기다 이제 추운 겨울에 한습이기 때문에 건강은 안 좋다. 비경겁제가 많다 보니까 자존심하고 또 고집은 강하고 이 수기운 자체가 도화성도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 있고 현명하고 이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요. 수가 이렇게 발달되면은. 그런데 너무 차가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난이 이렇게 조화를 갖추지 못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부 사이에는 안 좋아요. 비경겁제가 강한 것만 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차가운 사주는 특히 그래서 이 자식은 남매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결혼이 18 때문에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23세 때 임신년 임신년 그것도 마찬가지 임신이니까 왜 겁재가 들어오고 지지에 또 인성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사주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목화기운, 화기운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임신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그 자식은 남매를 두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자식을 키우겠다고 해서 이제 자식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주 자체가요, 계수 입장에서 목이 식신상관이죠. 여기 식신상관. 자식운이 없는 거야. 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가 재인데, 식재가 없어요, 식재.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돈을 좀 못 벌어 나와요, 돈은. 계속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못 한대요. 일주일에 1번 정도, 2번 정도는 꼭 쉬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했던 사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식하고 인연이죠?
이 죄는,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18대 대운, 여기 신사대운에 이 사가 지금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이 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시장관에 있는 이 정화가 두 개, 이게 이제 이것도 죄인데, 이 편지에 해당되는 거죠. 편지인데 여기에 뭐 이 불에, 이 물 이렇게 강한데, 불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23세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38대운 기묘대운에 이제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이 기묘라는 건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주가 한습한 데다가 또 습한 기운이 또 왔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조화가 깨지면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일도 마찬가지야. 이럴 땐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혼한 거야. 38대운 기묘대운에, 그때 40세 때가 기축년에 이혼했던 기축년. 기축년이면 요 축이 되죠? 축술 삼형살이 되죠, 이렇게. 이 관이, 이 남자가 전체 형살로 나한테 작용을 하니까 너무 또 안 좋죠? 형살로 다가와서. 그러니까 이 축술미 형살은 대체적으로 이게 배신살이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을 챙겨주고 끝까지 이제 같이 살아야지. 이래저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혼하자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 이거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히 허락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자식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나가서,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흔쾌히 자식을 키우라 하고 그냥 혼자 몸을 나왔대. 그러니까 귀축이 여기 이제 축술면 삼형살 되던 해에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냥 남편복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건이 좀 저거 되면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비경겁제가 발달되고 이렇게 관이 강한 사주는요, 이게 어찌 보면은 성직자 생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수녀님이나 뭐 부처의 비구니, 스님처럼 종교 생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다 알고 지금 살았을 때니까, 당연히 또 엄마 혼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이 딸내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처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주를 속여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렇게 웬만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속였던 뭐였든 간에 일단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런 대로 또 살아간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가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적응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그래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비경겁제하고 남편이 이 토가 3개, 월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같은 비례로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주가. 설령 이 주인공이 몸이 컨디션 좋았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이렇게 많죠, 옆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옆에 또 남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이런 사주는 몸이 건강한 상태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자식을 놔두고 오면 여자가 돈을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자식을 부양을 안 하니까. 그런데도 남편이 일말의 어떤 양심은 있으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어 하는 걸 알고 자식을 내가 키울 테니까 이렇게 돈을 얼마 주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해줬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몸이나 건강하고 그러면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오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배신 때린 거지, 결국.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나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라는 게 어떤 걸 하더라도 손님 응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손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손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식신상관이 없어. 식상이 목이죠.
그 다음에 식상의 결과물인 재가 또 없어. 그러니까 이 식재가 가치 없는 사주에서 이 장사 같은 거 하면 맞지 않는 거야. 직장도 이게 비교업이 발달되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전문 기술을 배워서 남들이 않는 전문 기술자가 돼야 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이 관을 어떻게, 이 비견겁제가 많으면 오히려 관을 치는 경우가 더 역으로. 원래는 이제 관극비가 되는데, 이 직장이 나를 통제하고 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견겁제가 많다 보니까 관을 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안 맞아. 거기에다 여기 이제 이름에서 보면 이 사회생활하는 데가 12핵이 있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공은 없고, 그 다음에 말년이 불운하다고 나와, 이 자체가. 그리고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다, 이렇게 나와. 여기 사회생활 자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식재가 있다 보니까 이 재가 없으면은요, 특히 이라는 운하고 그 결과물인 재를 나타내는 그 기운이 이렇게 잘 조화가 안 돼 있으면 장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면은.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시골 생활하면서 부모가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하기만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안타깝죠. 근데 거기다가 이 오행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 육친덕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 비견겁제가 많으니까 형제덕도 없죠. 그러면 이 지금 관도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남편덕도 없고, 목인데 식신이 없다 보니까 자식덕도 없고, 그 다음에 재가 없죠. 이거 아버지덕도 없고. 여기 보면 아버지덕이 공망으로 나오죠. 이 자리에. 그 이름도 똑같이 사주처럼 보완해 주지 못하고 사주 따라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름처럼,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이 이름은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사주풀이가 왔을 때 이름을 내가 꼭 물어봐서 같이 놓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수가 오면 좋은데, 요때 지금 목이 쭉 들어오죠. 원래 이때 목이 들어오면 좋아야 되는데, 이 사주가 목이 와도 좋아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햇볕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돌아와도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이 수기를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잖아.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48대원에서도 지금 무토가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흡수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또 태양이 없기 때문에 인목 자체가요, 원래는 이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인목인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태양이 떠 있어야지 인목이 이 물을 다 흡수해서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대운이 이렇게 30년 지속되는데, 원래는 이게 용신운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화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화는 이미 지났고, 어렸을 때. 요때. 그래서 이 용신이 들어와도 용신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주 구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신축년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편인운이 들어왔죠? 이 편인운이 온다는 거, 이 사주에서 사실 인성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하면은요, 이 인성이 필요가 없어요. 인성이 오히려 더 이 사주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하고 고집만 더 강하게 만들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없으니까 배려하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식신상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을 나타내잖아요. 건강을 나타내기, 그리고 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식신상관, 식신인데 특히. 식신 목이죠. 목이 있어야 이 토를 제압할 수 있는데, 무자비하게 나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형살로 같이 걸리죠. 축술 및 삼형살. 올해도 안 좋아요? 근데 월운을 보면은 무술년이에요.
이때 토가면은 실질적으로 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죠. 지금도 이렇게 관이 많은데 아래의로 관이 또 들어오잖아. 예. 이때 이제 술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죠. 이상 술미 형살도 만들고 축술미형 또 반복되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월운도 안 좋고 일진을 보면 또 마찬가지죠. 자, 관이 강해지고 또 또다시 인성이 또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운이 이렇게 사주 자체에서 어떤 기운이 편중되어 있으면은 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에서 보면은요, 김범주인데, 이 발음 모양을 보면은 목, 수, 금이니까 금생수, 수생목해서 발음 모양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음양을 보면은, 자, 여자니까 짝수고, 홀수가 2개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음양 조화를 잘 맞춘 경우죠. 근데 이 자원오행에서 맞질 않죠. 나한테 필요한 목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금하고 수, 나한테 많은 기운이 오히려 기신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기신오행이. 그러니까 이 자원오행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수리가 중요한데, 수리에 보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는 공망이 너무 많아요. 연인 자리, 사회생활, 자식 자리, 배우자 자리, 본인 자리, 아버지 자리, 이게 전부 다 그대로 맞아 들어가죠. 이 본인 자리에 이 공망이 있으면요, 평생 살아가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아버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꾸리기 어려운 게 뭐냐. 14핵 자체가 이산파멸. 파멸 있는 거예요, 파멸. 끝이 안 좋다. 우울증. 안목이 짧다. 이렇게 14핵 자체가 흉수예요. 거기다 배우자하고 자식 자리에 공망이니까 또 인연 없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못 하기 힘들다. 이런 사주는. 그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나이 쉬운 둘이면 여성으로서 한참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쉬운 둘이면은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혼하셨어도, 아니,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건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근데 지금도 뭐 60대 넘어가 있는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항상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사주가 이렇게 차가운 사주니까 한번 제주도나 이렇게 아주 부산 쪽, 목포 이런 남해안 쪽으로 이사를 옮겨서 좀 살아보면 어떻게 했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니까 좀 개운하는 방법이 거주지를 한번 옮겨보는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짝을 한 번 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강한 남자를 좀 만나면은, 목화가 강한 남자를 만나면 훨씬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꼭 결혼 안 하더라도 친구라도 만나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가능하면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목 기운하고 화기운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밝아진다고. 본인은 지금 웃음이 안 나오는 사주 스타일이에요. 항상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얼굴도 이렇게 펴있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든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름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영향을 주니까. 이름 자체가 지금 사주를 보완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주인데, 한번 제가 3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적극 권유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정보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주 분석하면서, 참 세상은 일평생 몇십 년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렇게 참 매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